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간은 6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혹시 오늘 새벽에 한국과 에콰도르전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우, 많으시네요. 그러면 지난 일요일 게임도 보신 분, 한국하고 세네갈전. 네, 한국과 세네갈전을 잠깐 상기해 보겠습니다. 축구 해설 방송 아니에요. 네, 오해 마세요. 안정환 해설위원이 이강인 선수를 칭찬하면서 하는 말, 조영욱 선수에게 패스한 볼이 정확하게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로 찔러 주어서 그야말로 완벽한 골을 만들어냈죠. 안정환 선수 하는 말, 안정환 해설위원, 안정환 씨가 하는 말이 숟가락으로 떠먹여준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저건 이강인 선수의 그 패스는 소화제를 잘근잘근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것과 같다. 그 정도의 완벽한 패스였다.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 표현은 저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오프 강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첫 장소는 전철 7호선 먹골역 인근에서 한 1년 이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골 강좌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남역 5번 출구 쪽으로 옮겨서 한동안 또 진행하다가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서울 양재역 부근의 한 한의원 원장, 그냥 양 원장이라고만 해둡시다. 양 원장이 아니 선생님이 강의할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하신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한의원에서 하시라 그래. 그래서 우리 학계 총무에게 그렇게 의견 전달이 와서 그곳에서 또 한동안 토요 강좌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환자 진료 또 준비할 것도 많고 해서 매번 참관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 보시고서는 우리 총무에게 하시는 말씀, 아이고 선생님은 아예 숟가락으로 떠 먹여주시는군. 숟가락으로 아예 떠 먹여주는 강의로 토요 강좌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제 방송 강좌가 숟가락으로 떠 먹여주는 강의다. 또 어떤 분들은 한 마리의 생선을 주기보다는 고기 낚는 법을 알려줘라. 네, 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는 강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유튜브에 댓글 남기신 구미님과 같은 분이 대표적이겠죠. 아니 당장에 적용할 수 있는 요법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어렵다. 어떤 분은 아예 숟가락으로 또 먹여주시네. 어떤 분들은 고기 낚는 법이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야말로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방송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에겐 아니었나 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병 그리고 암 징후까지도 되풀이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의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사암침을 자석을 사용해서 구사하는 요법. 자, 위암일 때 어떻게 하면 돼? 폐암일 때는, 간암일 때는, 유방암일 때는 까지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집대성 삼경 주석이라는 우리 학교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아마 3바퀴 돌았을 거예요. 팟빵닷컴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나는 침쟁이다. 그 이전에 iblog.com이라고 있었습니다.
iblog.com, 팟빵.com을 통해서 제공한 에피소드는 1000편이 넘습니다. 한 1500편 정도 될 거예요. 오디오, 비디오 합해서. 그리고요, 다음 TV팟, 유튜브를 제가 활용하기 전에 다음 TV팟을 통해서도 역시 수십 편이 뭡니까? 한 100편이 넘게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에 관한 한 3바퀴, 4바퀴 돈 적이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어렵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단순 자석요법은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몸의 어딘가가 아파요. 그러니까 타박상이나 관절통이나 견비통이나 오십견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배가 아파도 마찬가지. 그냥 아픈 데에다가 자석 붙이기만 하면 일단은 낫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 낫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 극을 붙여요? 네, 그것은요, N극을 붙여야 통증이 멎는다? 아니야. S극을 붙여야 통증이 멎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석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석의 물리력과 인체의 자석과 관련한 그 적응력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 자석은요, N극, S극이 극이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N극을 붙여야 통증이 멎고요. 똑같은 자리에. 두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태양열 부근에 어떤 사람은 N극을 붙여야 나아요. 어떤 사람은 S극을 붙여야 낫고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삼침법 어떻게 적용해야 돼? 아직 공부한 바 없어. 책도 없어. 그러면 두통의 아주 핵심 트리거 포인트를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일단 S극을 붙여보세요. 그래서 멎으면 그러면 된 거고, 안 멎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N극을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몸이 허약하고 냉한 사람은 통초에 N극을 붙여야 되고요. 또 몸이 열하고 그리고 다혈질인 사람들은 통초에 S극을 붙이면 대부분 통합니다. 일단 대증요법으로 통해요. 자,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아픈데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아픈데 붙이세요. 아픈데. 머리가 아파요? 머리에서 트리거 포인트. 배가 아파요? 배에서 트리거 포인트. 관절통이에요? 관절통? 네, 파스 붙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플 때 캐터톱, 트라스트, 지금은 없는 낙타표 네오파스 이런 거 있잖아요. 신신파스. 네, 콩알만한 크기로 오려서 아픈 데다가 붙인대요. 그러면 두통도 멎는데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대증요법으로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아픈데 당장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극을 붙여야 됩니까? 무슨 극을 붙여야 된다?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N극이나 S극이나. S극 붙였는데 안 나? N극 붙이세요. N극 붙였는데 안 나? S극 붙이세요. 무조건 아픈 데는 S극 붙인다. 무조건 N극 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시 강조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자석요법에 자자도 써서는 안 돼요. 그건 진짜 자격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허증엔 N극 붙이고 실증엔 S극 붙이는 게 일단 대표적인 적용 사례다. 그런데요, 사암침은 의학이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동의하게 되면 사암침 이렇게 제목을 정한 블로그가 있는데요. 사암침법은요, 동의하게 되면이에요. 처음과 끝. 예를 들어서 폐암이다, 사기다,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니고, 그리고 온갖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다 받고 몸은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의사, 전문의가 하는 말, 주치의가 하는 말, 석 달 넘기기 어렵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때가 돼서야 사암침 제기를 찾는다?
한의원에 예를 들어서. 네, 외국에 계신 분들은 아큐펑처 클리닉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장담 못하죠. 장담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거의 웬만한 병은 원인 치료가 가능한 게 사암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암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삼두인 침구 요결은 암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암호 해독서가 필요합니다. 암호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코드집이 필요해요. 그것이 사암침자요법 기초교재이고요. 중급 교재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의과학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실사고시 사암침의학 역시 코드풀이로 마련한 책이고, 집대성 삼경주석은 삼두인 침구요기를 문자 그대로 해설한 책이에요. 의과학적으로 해설한 책이고, 원문을 싣고 해설한 책, 그리고 진단을 위해서 고방유략.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디컬 사이언스에 입각한 사암침법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했고, 그리고 그것을 되풀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사암침자요법이라는 책은요, 오프 강좌 때는 아예 펴놓고 읽어가면서 우리가 토론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회에 오래되신 원로 회원님들은 3바퀴, 4바퀴 정도는 사암침자요법 공부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할까요? 최근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두통하게 되면 두통이 왜 생깁니까? 그리고 삼두인이 간 정격을 써라 했을 때는 그 이면에는 어떠한 메디컬 사이언스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등등을 통해서 그야말로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애써 왔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기초 공부도 좋지만 우선 당장 급할 땐 어떻게 하느냐. 아니,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파트별로.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도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통, 아플 때 어떻게 치료하면 됩니까? 네. 편두통은요, 이러저러한 우리 몸의 메커니즘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사암침을 다음 승격이나 3초 승격을 적용하는데, 3초 승격을 적용해야 되거나 다음 승격을 적용해야 되거나 하는 그 의학적인 근거는 이러저러합니다 하고 브라브라 말씀드렸거든요. 왜요? 그래야 그것을 올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방송은 왕초보들만 보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전문의들도 보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그야말로 요긴하게 사용하려면 메디컬 사이언스적인 접근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구미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미 다룬 내용이지만 순서상 머리에서 발끝까지 파트별로 우선 당장 급할 땐 어디에 자석을 붙입니까? 그래서 구미님의 건의를 받아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파트별로 우선 당장 아플 땐 어디에 자석을 붙입니까? 그것도 콘텐츠로 마련해서 시리즈로 계속 사이사이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준비한 내용은 메디컬 사이언스적인 접근 또는 사암침법, 간정격, 3초 승격 등등 그 이면에는 어떤 원리들이 숨어 있는가? 그런 거 해설은 이미 해드렸고 또 앞으로도 또 해드릴 예정이고, 일단 당장 아플 땐 핸디한 요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순서상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더라도 두통편부터 시작합니다. 자석 4개로 두통. 머리가 아픈데 어디다 자석을 붙입니까?
요렇게만 해서는 사실 안 돼요. 편두통일 때 자석을 어디다 붙여야 돼? 그 정도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생리통인데, 생리통이면서 두통인데, 그럴 땐 자석을 어디에 붙여야 돼? 라는 정도로는 제가 구분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까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 아플 때 어디다 자석을 붙이면 돼는 안 통해요. 편두통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리통을 수반한 두통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례별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기초. 네. 이 정도는 다시 언급해야 되겠죠? 여기 저를 잘 보세요. 자석 사용법 다시 피드백 해드립니다. 자석에 여기 빨간 부분은 N극이에요. 빨간 부분의 끝이 N극이에요. 이 N극 면에 자석이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끝면도 N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테이프에 붙은 면이 무슨 면? N극이죠. 그러면 한 개를 이렇게 떼어냅니다. 그러면 피부에 닿는 면은 S극이죠. 그렇죠. 테이프를 약 1cm 정도를 떼어서, 자, 파란 부분의 끝은 무슨 면? S극이죠. 그러니까 S극에 쭈루루루 붙어 있는 자석의 끝면도 S극이죠. 그 S극면을 테이프 본드면에 이렇게 댔어요. 그리고 손톱을 찔러 놓고 이렇게 젖히면, 자, 피부에 닿는 면. 네, N극이잖아요.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드리면 3M 테이프 접착제면에 닿은 면은, 여기 접착제면에 닿은 면은 N극이에요. 피부에 닿을 면은 S극 면이다. 3M 테이프 접착제면에 닿은 면은 이 경우에는 S극이에요. 따라서 경혈에 닿을 면은 N극이다. 이 정도는 숙지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숙지해야 돼요. 나는 아무리 해도 잘 이해가 안 가, 어려워 하시는 분은 말씀드렸죠? 손주한테 물어보세요. 자, 두통 어디다 붙이면 돼? 그러면 스트레스성 두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끊어서 이걸 올릴 거예요. 짧게.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고 스트레스성 두통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